안녕하세요, 여러분. 3학년 수능 대비 모의고사 2차 시 1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이므로 공비도 양수고 첫 번째 항도 양수겠죠. 그 다음 지금 일반항이 an 플러스 1은 4분의 1 n제곱과 더했을 때 3a1an을 만족을 합니다. 자,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표현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an을 첫 번째 항 a 곱하기 r의 n-1 제곱으로 나타내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은 a 곱하기 r의 n제곱 플러스 4분의 1의 n제곱 3의 a 곱하기 a의 r의 n-1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양변에 n제곱 r의 n-1 제곱과 r의 n제곱 여기가 동류항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를 묶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왼쪽으로 이항을 시키고 4분의 1 n제곱은 오른쪽으로 이항을 시켜서 왼쪽 오른쪽 식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가 묶이고요. r의 n-1 제곱까지 공통인수로 생기네요. 그 다음에 r이 남고요. 빼기 3a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오른쪽으로 마이너스 4분의 1 n제곱. 자, 그러면 이 식을 보고 이제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 줘야겠죠? 자, 어떤 생각이 드나요?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 식은 우선 부정방정식이다. 부정방정식이라 하면 미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더 많습니다. 지금 식은 하나인데 모르는 것은 a와 r과 n, 미지수가 3개나 있죠. 그렇지만 이 부정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있죠. 바로 수의 조건을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수의 조건이 있냐면 n이 자연수라는 게 있죠. n이 자연수, a와 r은 양수. 그렇죠? 이렇게 자연수, 정수, 실수 이런 조건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n에 대해서 성립을 하니까요. 요 n제곱은 항등식이 되려면 이 n제곱의 r, 미친 r은 4분의 1이 돼줘야겠죠. 예, 되셨습니까? 그럼 남는 게 뭐죠? a의 r의 마이너스 3a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죠. 지금 오른쪽 n이 한 개 더 많으니까요. 4분의 1을 하나 빼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r이 4분의 1이니까요. 이제 r은 또 4분의 1 넣으면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3a 제곱에 플러스 4분의 1a가 마이너스 4분의 1입니다. 자, 양변에 a를 좀 분수 없애버릴까요? 4를 곱하고 a 앞에 개수, 최고차항 개수 양수로 바꿔주면 12a 제곱, 즉 곱하기 마이너스 4라는 거죠. 곱하기 마이너스 4를 양변해주면 마이너스 a에 플러스 1 되는데 이항하면 또 1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면 3, 4, 1 위쪽에 마이너스를 해줘야 1차항 개수를 맞출 수 있겠네요. 따라서 a는 3분의 1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4분의 1은 양수가 아니니까요. 자, a가 3분의 1이니까 r도 나왔고, 그러면 이제 해결이 됐네요. an 일반항은 3분의 1에 곱하기 r이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에 n-1 제곱 형태가 됩니다. 등비급수를 구하는 문제니까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3분의 1? 3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4분의 1 분의 1. 그러면 분모가 3이 되겠죠. 3이 되고 분자가 4가 되니까 9분의 4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어서 또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선생님이 가장 늦게 푼 문제가 바로 이 2번이었어요. 3점짜리의 쉬운 식인데 뒤에 있는 6번, 7번, 8번 다 풀어도 이 2번이 잘 해법이 생각이 안 났어요. 그게 수능처럼 처음 볼 때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쉬운 문제입니다. 분명히 쉬운 문제인데 본인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당황하는 거죠. 선생님이 약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왜 그럴까요? 아마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이 문제를 직접 탄젠트 24분의 파이를 구했어요. 이걸 구하고 탄젠트 24분의 5파이도 구할 수 있다 한 방법은 알고 있지만 24분의 파이를 계산했을 때 이미 2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6 플러스 2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리수가 3개나 있으니까 이중구놀이수 풀었거든요. 옛날 방식으로. 그랬더니 얘를 또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풀려고 했더니 이거는 아닌 거예요. 이거는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겠죠. 그러면 이 24분의 파이와 24분의 5파이는 어떤 관계에 있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24분의 파이와 24분의 5파이는 둘을 더하면 24분의 6, 4분의 파이가 되고요. 그 탄젠트 값은 1이 됩니다. 그렇죠? 또 빼버리면요. 차죠. 24분의 5파이에다가 빼기 24분의 파이를 하면 6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럼 탄젠트 6분의 파이는 30도니까 루트 3분의 1이죠. 자, 이런 접근을 해줘야 이 문제가 풀립니다. 자, 아이디어가 생각이 안 나면 우선 주어진 식을 있는 그대로 가공을 해봅시다. 전개 말고는 지금 생각나는 게 없죠. 그럼 1 더하기 탄젠트 24분의 파이. 어려운 문제일수록 간단하게 생각해 줘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 가장 1차원적인 생각을 먼저 하시고 거기서 답이 안 나오면 그 다음 다른 생각을 해줘야겠죠. 탄젠트 24분의 5파이. 자, 그러면 뭐가 보이나요? 이게 탄젠트와 탄젠트 합이 있으니까 덧셈 정리를 떠올려야겠어요. 이걸 덧셈 정리를 떠올려야 이 문제가 풀립니다. 그러면 둘의 각을 더하는 일이 생길 거니까 이 첫 번째 위에 있는 이 과정이 필요하겠죠. 탄젠트 4분의 파이를 두 각으로 분해해보자. 탄젠트 4분의 파이는 이러면서 해법의 실마리가 보였습니다. 1은 덧셈 정리 공식에 의하면 1 마이너스 탄젠트 24분의 파이와 24분의 5파이의 곱에 자, 분모는 부호가 반대고 분자는 덧셈의 부호가 똑같죠. 4분의 24분의 파이 더하기 탄젠트 24분의 5파이가 되겠죠. 어때요? 그러면 이 1이라는 값이 매우 지금 기가 막히게 이 문제 만들었는데 이 1이라는 값이 이 분모와 분자를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얘를 1로 치환해 줄 수 있다. 바꿔치기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두 항을 이 1 마이너스로 치환하면서 이 곱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럼 중간에 과정이 있어서 주어진 식은 1 플러스 1 마이너스 탄젠트 24분의 파이와 탄젠트 24분의 5파이로 그리고 플러스 탄젠트. 이 문제 만든 사람 선생님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선생님 엄청 당황했거든요. 여러분도 수능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긴장 또는 고정관념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우선 문제는 교과서에서 배운 개념으로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수능 문제는 교과 개념을 적용할 것. 그 다음에 단순하게 생각할 것. 문제 풀이가 앞번호인데 불구하고 풀이가 길다. 그러면 자기가 늪에 빠진 겁니다.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인이 직접 시험 중에 느껴야 됩니다. 이게 아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이게 앞 문제 3점짜리면 쉽게 풀려야 정상입니다. 자, 그래서 2번 선생님 복병입니다. 2번 3번. 이건 이제 단순 계산 문제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뭐 실수 없이 해줘야 됩니다. 1부터 3까지 자연 로그 x 플러스 1 분모는 x제곱 dx. 그러면 이거는 부분 적분을 해줘야겠죠. 부분 적분을 할 거면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할까요? 부분 적분을 로그 함수하고 당 함수 만나면 당의 로그 함수를 미분해야겠죠. 그래서 로다 3지 기억나죠? 로그 함수 당 함수보다 더 미분 가깝고 당 함수 적분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적분을 먼저 해야 되니까 x제곱분의 1을 적분합시다. x제곱분의 1은 x-2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분의 1 곱하기 ln x 플러스 1부터 3까지 빼기죠. 빼기 이제는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아까 미분했던 적분했던 거 그대로 이제 미분할 차례죠. x 플러스 1분의 1 dx. 자, 다시 써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부분 적분은 우선은 적분 먼저, 이 함수 적분 먼저, 그 다음에 이거는 그대로, 그 다음 이 함수 미분은 나중에, 먼저 적분할 함수를 먼저 하고, 그러면 이제 해결이 되죠. 이 문제는 뭐 단순 계산 문제입니다. 그러면 3을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3분의 1에 ln 4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ln 2. 저 마이너스 또 보이나요?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인테그랄 안과 밖에 있으니까 플러스를 해주고 x와 x 더하기 1분의 1이니까 이거는 또 각각 로그 함수로 적분할 수 있죠. ln x 절대값. 지금 여기 잠깐만요. 이거 곱이죠. 이거 곱이니까 이거 부분수로 바꿔줘야겠네요. 부분수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x분의 1 빼기 x 더하기 1분의 1이죠. 얘를 지금 선생님이 따로따로 한 겁니다. 과정이 하나 생략돼 있었네요. 마이너스 ln 절대값 x 플러스 1. 그래서 1부터 3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다시 계산해 볼게요. 지금 마이너스 3분의 2 ln 2가 되나요? ln 2 플러스 ln 3. 선생님은 항 하나를 위끝 아래끝 바로 뺍니다. 그럼 빼기 ln 1. ln 1은 0이죠. 빼기 여기도 조심해야 되는 게 마이너스가 전체 묶이면서 ln 4 빼기 ln 2 이렇게 선생님이 합니다. 그러면 여기 0이고요. 그 다음에 ln은 전부 많죠. ln은 많은데 이제 다 하나로 계산해 줘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전부 ln 3 아니면 ln 2니까 전부 ln 2 계열이죠. 그래서 ln 2의 계수가 얼마입니까? 총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1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그다음 ln 3 하나 남았어요. 그럼 이건 얼마죠? ln 2에 이거는 이거 1 마이너스 2 이게 다 없어집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네요. 선생님 이거 마이너스 3분의 1을 이 지수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자, 이 문제도 어느 정도 복병이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무리수가 나오죠. 진수에 무리수가 나오고 역수가 바뀔 텐데 그게 아니고 이 문제는 3분의 2라는 개수를 맞춰주세요. 3분의 2. 그러면 ln 3에 3분의 2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2분의 3이 되나요? 2분의 3 아니면 선생님 같은 경우 제곱만 했네요. 그래서 이 3분의 1 지금 보기에 보니까 보기에 전부 3분의 1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분의 1로 할 겁니다. 지금 다시 수정. 문제 보기에 맞춰서 식을 변형해야겠네요. 문제 1번부터 5번까지 보기를 보면 전부 개수가 3분의 1이 다 나와 있죠. 그래서 3분의 1을 묶읍시다.
3분의 1을 묶으면 ln 마이너스 2ln이죠. ln 2 플러스 3ln 3이 돼요. 그리고 이제 작업해야겠죠. 그러면 다시 이건 ln 마이너스 2니까 4분의 1 이거는 ln 3의 세제곱은 27.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까? 3분의 1 곱하기 개수 ln 4분의 27 이렇게 나왔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다음 4번 역시 표현력 관련된 문제입니다. 로그 함수가 있고요. 그래프가 이거 아니 정도 이 정도 그 다음에 제 로그 이렇게 쭉 이렇게 접했다. y는 ln x. 그러면 여기가 p, 여기 수선의 발 내렸을 때 h. 자, p가 접선이거든요. 접선의 수직인 직선, 법선이라 그러나요? 법선이지. 아하, 삐뚤어졌어요. 자, 그럼 다시. 아하. 자, 이렇게 됐습니다. 끝점이 중요한데.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냥. 자, Q. 삼각형 PHQ 넓이를 구하라. 함수로 표현해라. 이 넓이가 T는 알파일 때 최대값 M을 갖는다. 자, 함수 봅시다. P는 이 좌표 문제죠? 이거 문제 나와요. 이런 유형도. 꼭 그래프에 관련된 좌표로 해결하는 길이, 넓이 문제 나옵니다. 쉽죠? 네, 쉬운 겁니다. 표현력만 있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t가 1보다 크고요. 그렇게 그래프 설명 다 했고요. 그러면 h좌표가 t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해야 되는 거 첫 번째, 접선의 기울기 찾은 다음에 두 번째, 법선의 기울기, 즉 법선의 접선의 방정식 찾아야 q의 좌표를 구하고 여기 길이 나와서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높이 나왔죠. 이미 높이 lnt입니다. 밑변 hq가 궁금하네요. 자, 그러면 미분해 봐야겠죠. lnx는 미분했더니 x분의 1이다. 근데 x좌표가 t일 때 미분계수는 t분의 1이다. 그럼 t분의 1가 수직이니까 직교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t다. 그러면 이 pq의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돼요? y는 마이너스 t에 한 점 p를 지나니까 t 플러스 lnt다. 근데 우리는 q의 좌표를 구해야 되니까 x절편 구하려면 y좌표 0을 대입해서 0은 마이너스 tx 플러스 t제곱 더하기 lnt다. 됐나요? 따라서 q, x좌표는 t로 나누니까 t 더하기 t분의 lnt다. 됐나요? 이게 qx좌표예요. 그럼 qx좌표니까 실제 hq의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t를 빼면 t분의 lnt가 되겠죠. 즉 삼각형 PHQ 삼각형 넓이는 t에 대한 함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t분의 lnt 높이 lnt. 됐죠? 이 함수를 미분해봐라. 이것을 우리 ft라 하죠. ft. f 미분합시다. f. 자, lnt가 제곱이 있으니까 몫의 미분 써도 되고요. 선생님은 그냥 곱의 미분 쓰겠습니다. f't는 2분의 1에 t분의 1을 먼저 미분하면 마이너스 t제곱분의 1이죠. lnt 제곱이고요. 곱의 미분이니까 이제 t분의 1을 미분 안 하고 이 합성함수 미분, 이 lnt 또 속미분 t분의 1 됐나요? 그러면 분모가 2가 있고요. t제곱도 있으니까 여기까지 묶고 분자는 lnt가 하나 있네요. lnt까지 공통인수로 묶었어요. 그럼 남은 건 마이너스 lnt 플러스 2 이렇게 남죠. 즉, 자, t가 1보다 크다 있으니까 t가 1보다 크다가 왜 나왔겠어요? 이게 이 조건은 이제 범위 t가 1보다 크니까 lnt도 양수니까 고정돼 있고요. 지금 바뀌는 건 여기 lnt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여기는 t가 2 제곱보다 크면
음수가 되고 t가 이제곱보다 작으면 도함수 값이 양수가 되니까 얘는 증가하는 구간, 감소하는 구간이니까 극대가 되겠죠. 극대인데 더 이상 감소하고 다시 올라오지 않으니까 극대면 바로 최대가 되겠습니다. 왼쪽에서도 계속 올라오기만 했지 변화가 없으니까요. 즉 알파 값은 알파는 2제곱이고요. m의 값은 f 2제곱이니까요. 얼마죠? 2분의 1에 2제곱이니까 4. 그렇죠? 그럼 2제곱분의 4가 되겠네요. 2제곱분의 2가 되겠네요. 답은 2가 되겠네요. 그래서 둘이 곱하라고 했으니까 곱하면 구하는 값 a 곱하기 m은 2제곱 곱하기 2제곱분의 2니까 2가 되겠네요. 자, 어려운 거 아니죠? 시간 좀 걸리죠? 그래서 3점짜리 문제입니다. 선택 과목. 자, 드디어 5번 문제가 나왔네요. 선생님, 이 5번이 아주 선생님도 이 2차 모의고 2차 시 중에 제일 뒤에서 두 번째 푼 문제 5번입니다. 왜 2번과 5번이 힘들었을까요? 이 복병 문제가 자꾸 우리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정식대로 안 풀고요. 정해를 풀기보다는 우리는 약식으로 풀기를 선호하고 요령을 좋아하다 보니 이런 5번 문제를 만났을 때 순간 막힐 수도 있는 거죠. 실제 수열의 극한 문제에서 대충 그냥 함수를 직접 만들어서 대입해서 풀어서 극한값 문제 푸는 학생들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늘 그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차라리 새로운 수열로 정의를 하고 이렇게 치환하라 그랬는데 실제 그렇게 푸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우리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거죠. 우리는 항상 정도보다는 약식에 익숙해져서 그래요. 그거를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쉬운 문제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당합니다. 그렇게 하면 3an 플러스 6n 세제곱 마이너스 n제곱이 얼마냐. 자, 선생님 항상 마지막에 질문부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겠어요? 이 an에 대한 식을 또는 정보를 알아야 되겠구나. an이 뭐냐. 근데 구체적으로 구할 수는 없어요. 이 문제 an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얘는 정보를 아는 뿐이죠. 얘 정보에 대한 관계식 이런 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 an이 포함되어 있는 어떤 등식 이런 거 하나 찾으면 돼요. 자, 가볼게요. 이 조건 해석하는 게 고정관념이 있다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n이 무한대에 갈 때 직관적으로 얘는 양의 무한대를 갈 것이고 그것을 더했을 때 1로 잠재웠다는 얘기는 이 값은 음의 무한대가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 어떻게 할까? 나는 AK 이게 필요한데 이 시그마 리미트 시그마 이걸 어떻게 AK를 쏙 뽑아낼까? 얘를 어떻게 식을 바꿀 수 없나? 안 되죠. 이게 뭐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1 이 k는 1부터 n까지가 이렇게 식을 놔둘 수 있냐? 그러려면 또 힘든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자, 이 문제의 핵심 개념은 바로 이겁니다. 이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치환해서 바꾸는 게 문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봐도 답은 3분의 1인데 보기에 단분의 3분의 1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단순하게 이제 시그마를 생각 안 하고 문제를 풀면 답이 안 풀리고요. 시그마를 생각해 줘야 되거든요. 그럼 시그마 안에 있는 저 AK를 어떻게 뽑아내고 n제곱 더하기 3n과는 무슨 관계인가를 찾아줘야 되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자, 이제 핵심 개념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배운 것 중에 an과 수열의 일반항과 합의 관계를 배웠어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했죠. 첫 번째 S1 첫 번째 항까지 합은 A1과 같고 두 번째 일반항 AN은 SN에다가 그 앞에 있는 항까지 빼버리면 마지막 항이 AN이니까요. 단 조심해야 될 건 2 이상이라는 걸 꼭 생각을 해라. 왜냐? 여기 1을 대입하면
S형은 정의가 되지 않거든요. S형은 없습니다. 1은 대입할 수 없어요. 자, 요거 교과에서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이거를 쓸게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개념 추가. 두 번째 개념은 어떤 수열의 합이 만약에 K 1부터 n까지 이게 2차식이면 이거 배웠죠. pn제곱 더하기 qn꼴이면 이거 교과서에 있었어요. A는 등차 수열이다. 이거 배웠을 거예요. 또 여러분 알고 있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는데 pn제곱 더하기 qn 더하기 0이 아닌 상수가 있다. 그러면 얘는 두 번째 항부터 적용되는 등차 수열이다. 첫 번째 항은 별개다. 적용 안 되는 규칙이 별개로 적용되는 요거까지 배웠어요. 기억나나요? 이것도 다 얘기했어요. 선생님 수업할 때 중요하다고. 그러면 저 n제곱 더하기 3에는 주어진 식을 다시 시그마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저 시그마로 바꾸는 작업을 이렇게 볼게요. SN이 3의 n제곱 더하기 3n이다. 즉 얘는 어떤 BK, BN 수열이죠. K는 1부터 n까지 수열의 합이다. 그럼 이 BK는 당연히 등차 수열이라는 거 알 수 있죠. 반대로 이 시그마를 해결할 수 없다면 ON쪽에 있는 식을 시그마로 표현해버리자. 그러면 이제 됐나요? 그럼 S1은 B1은 4고요. Bn은 n제곱 더하기 3n 빼기 n-1의 제곱에 3의 n-1 중괄호 쳐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 최고차항 n제곱 3n 다 지워지죠. 오른쪽에서 지워집니다. 자, 그러면 남는 거는 2n의 마이너스 1에 플러스 3이 되겠죠. 자, 2n 플러스 2가 나왔어요. 두 번째 항부터 적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첫 번째 항부터 적용되는 등차 수열이니까 1을 대입하면 딱 4 맞아 떨어지죠. 자, 아구가 맞습니다. 앞뒤가 맞아요. 나왔네요. 자, 그러면 저 주어진 식을 다시 써봅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bk를 2k 플러스 2 그 다음에 k제곱 더하기 k제곱분의 ak 이렇게 뒀습니다. 이제 됐습니까? 이제 문제의 실마리가 풀렸네요. 자, 그리고 배운 거 있죠. 또 있어 개념. 급수, 무한급수가 수렴을 한다. 그럼 우리 뭐 배웠냐면 이 수열이 0으로 수렴해야 된다. 그쵸? 2n 플러스 2 더하기 n제곱분의 an은 0으로 수렴해야 된다라는 걸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배웠습니다. 급수가 수렴하면 수열은 0으로 수렴한다. 됐나요?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이 나왔네요. 자, 그래서 이 관계식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구하는 식이 가볼게요. 리미트 n제곱분의 an을 표현합시다. 분자 분모를 다 나눕니다. n제곱으로 나눠요. n제곱으로 나누니까 뭐 곱해도 상관없어요. 뭐 선생님 나눌 겁니다. 그러면 3 n제곱분의 an 분자 분모를 n제곱으로 나눴습니다. 1 n제곱분의 an 플러스 2n 똑같아요. 뭐 n제곱을 곱하나 나누나 4. 자, 그 다음에 틀린 그림 찾기 비교해 볼까요? 이 식 전체가 0으로 수렴해요. 이 수열 전체가. 그런데 뭔가 다 비슷한 듯 다르죠? 이 4를 어떻게 할까요? 2 더하기 2로 바꿀 거예요. 여기는 3으로 묶을까요? 분모는 3으로 묶어서 다시 표현해 줍니다. 역시 표현력이죠. 이런 걸 맞춰야 76점이 넣습니다. 자, n제곱분의 an 플러스 2n 플러스 2까지가 0으로 수렴하니까 플러스 2 남고요. 3으로 묶어서 n제곱분의 an 플러스 2n 플러스 2로 만들고 싶은데 이 상수 마이너스 1을 만들려면 마이너스 7 대줘야겠죠. 됐나요? 답 나왔죠? 마이너스 7분의 2. 다 0으로 하니까요. 0으로 수렴하니까 7분의 2. 깔끔하게 나오죠. 자, 이렇게 문제 푸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늘 할까요? 5개. 사실 할 수 있어요. 7번, 8번, 5번,
6번, 7번, 8번 세 문제 할 수 있는데 지금 딱 30분이거든요. 할까요, 말까요? 여러분 이게 선생님과 쉬는 시간 없이 집중해서 30분 했으니까 중간중간에 좀 쉬고 우리끼리 얘기도 하고 했으면 뭐 시간 더 됐을 텐데 오늘 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6번, 7번, 8번 엑기스 남은 거는 내일 수업 시간에 세 문제 다 풀면 되겠네요. 좀 빠듯할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내일이 좀 빠듯하겠네요. 오늘보다 5문제보다 더 어려운 킬러 문제 3개가 남았어요. 그렇죠? 고민 중인데 6번까지 해버릴까요? 그냥 지금 9반과 7반 학생들의 하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6번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3천. 자, 이 문제는 공통 영역 22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3차 함수 1차 함수 gx. 자, 문제 잘 읽고요. 그 다음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이 문제 제일 중요한 단서입니다. hx는 미분 가능한 함수. 그래서 hx는 절대값 fx. 자, 이 문제 10분 풀이 걸리거든요. 자, gx. 네, 쉬워요. 정확하게 공부했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가하 조건 방정식 hx는 0의 실근, 서로 다른 실근 2개다. 2개. 함수 hx 5에서 32 값을 갖는데 극대값이다. 자, 그 다음에 h4와 h8을 구하라. 자, 마지막 질문부터 생각합시다. h4 어디 있어요? h4 누구랑 같아? h4 바로 6보다 작은 f 절대값 4가 되겠죠. h8 누구예요? 바로 g8이 됩니다. 그러면 두 함수 찾아라는 얘기죠, 결국. fx, gx를 찾아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죠. 이 문제는 찾아서 값 대입해서 숫자로 값을 내라. 즉 함수 찾는 게 이 문제입니다. 그럼 가볼게요. 제일 중요한 단서 여기 있네요. 미분 가능. 이게 가장 중요한 단서입니다. 자, 이 문제 추론 문제고요. 항상 그렇죠? 22번, 30번 다 추론 문제입니다. 그래프 개형을 생각해 줘야 돼요. 자, 함수 hx 절편 2개다. 3차 함수다. 1차 함수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는 고민의 시간, 사고력이 이제 깊어지는 시간. 생각 많이 해야겠죠? 3차 함수인데 최고참 계수 1인데 이렇게 올라가면 어때요? 어디에서 끊어졌다. x축과 만나서 끊어져고 이렇게 됐다. 그 다음에 어딘가 1차 함수가 미분 가능하게 부드럽게 연결이 됐다. 꺾였는데 그러면 실근이 2개가 안 나오겠죠? 실근이 x축과 만나는 점이 2개가 안 나와요. 그렇죠? 이렇게 부드럽게 또는 이렇게 부드럽게 1차 함수를 갖다 붙여도 안 돼요. 그래서 극대극소가 있는 그래프가 나와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x축을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끊을까, 이렇게 끊을까, 이렇게 끊을까, 이렇게 끊을까. 총 5가지 경우가 있죠. 근데 그 중에 꺾인단 말이에요. 자, 꺾이는 걸 생각했을 때 미분 불가능점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꺾이는 점이 나오면 안 됩니다. 꺾이는 점이 나왔을 때 이렇게 꺾여서 올라갔을 때 여기를 또 부드럽게 연결시켜 줄 수 있는 1차 함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 끊기면 또 지금 극대값이 0보다 크기 때문에 극소값이 0보다 크기 때문에 2개 나오지도 않고요. 그렇죠? 여기 이 미분 불가능점이 있으면 안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점이 있어서 어떤 1차 함수 꺾어서 1차 함수를 만들면 가를 위배해야 되거나 미분 가능을 위배해야 되거나, 즉 가 조건과 미분 가능 이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거든요. 여기도 이런 점도 안 돼요. 그러면 이런 점도 안 되고.
그럼 될 수 있는 게 뭐겠어? 이런 점도 안 되고요. 이거밖에 없네요. 접하는 경우밖에 없어요. 이렇게 또는 이렇게 접했을 때는 이제 접어 올렸을 때 우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선생님은 여기 꺾였어요. 이 미분 불가능한 점 있으면 안 되죠. 그럼 그 앞에서 어떻게 돼요? 그 앞에서 짜잔 1차 함수가 잠깐 멈췄어요. 그 앞에서 1차 함수가 짜자잔 하고 부드럽게 연결되면서 저 미분 불가능점 나오기 전에 이렇게 여기서 x는 6에서 커트가 돼가지고 이렇게 여기 왼쪽 좌미분 우미분 계수가 쭉 이렇게 접하는 이런 1차 함수 나오거나 또는 여기서 이 꺾이는 점에서 미분 계수 이렇게 쭉 나오거나 그렇죠?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여기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꺾이는 여기 이 점 꺾였는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1차 함수가 생겨야 되는데 그러면 뭐가 됩니까? 이거는 가조건 방정식 실근이 한 개밖에 안 되죠. 가조건에 위배가 돼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안 되고요.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네요. 자, 이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나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바로 선생님 그려볼게요. 이렇게 쫙 그 다음에 1차 함수 이렇게 되는 이런 그래프. 여기가 6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문제 읽어보면 5에서 32 극대를 갖는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5가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여기는 값을 잡아줘야겠는데 우리가 배운 거 뭐였냐면 극대 극소 그 접할 때 이 절편과 2대1 비율 이거 선생님 자주 쓰는 거 요거 엄청나게 많이 쓰죠. 여기가 2대1이다. 접점으로부터 절편까지 이 2대1 되는 내분점에 이 극값이 있다. 요거 이용하는 거니까 여기를 2K 실제 거리 2K 여기를 K라고 하면 여기가 바로 5 플러스 5 마이너스 2K 되나요? 5 마이너스 2K가 되고 여기는 5 플러스 K가 되겠네요. 그러면 fx가 식이 어떻게 조립이 될까요? fx는 최고차항계수 1에다가 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K에 접하니까 완전 제곱식 곱하기 x 마이너스 5 플러스 K가 되겠죠. 됐나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f5일 때 32라 그랬으니까 k 값을 구할 수 있겠죠. 5일 때 빼면 얘는 빼기 4k 제곱 곱하기 5를 빼니까 k 마이너스 k가 되나요? 이 값이 32. 잠깐만요. 이게 왜 32가 되나요? 극대값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2. 뭔가 부호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이렇게 했더니 뭐가 문제인지 알아. 최고차항계수 1이죠. 그럼 최고차항계수 1이니까 원래 이런 게 돼야 되겠죠. 지금 꺾인 거니까 실제 이 최고차항계수 1인 여기가 fx고 선생님이 착각했네요. 지금 여기가 이 빨간 부분이 지금 절대값 fx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래프를 지금 순간쌤 착각했어요. 집중. 그래서 이 빨간 절대값이니까 실제는 밑에 여기가 마이너스 30이죠. 그래서 지금 꺾인 게 극대가 31에 있으니까 hx가 실제 f는 극소였겠죠. 얘는 극소가 마이너스 32 여기입니다. 32. 그래서 k가 맞아요. 이제 k가 보고 맞죠. 이제 맞아 떨어집니다. k는 쌤 양수로 잡았거든요.
그럼 k는 8로 나누면 4니까 세제곱이 8 마이너스 8 그러면 k는 2가 되줘야겠죠. 됐습니까? k는 2 끝났습니다. 그러면 fx가 나왔죠? fx 써볼까요? fx는 x 마이너스 1 제곱에 x 마이너스 7 되고요. 그 다음에 6에서 쌤이 6에서 x 1참수 만난다 했으니까 6 그럼 F6을 계산해 주면요 6은 얼마죠? 6은 5, 2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인가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5죠. 그럼 실제 여기가 6일 때 실제 함수값이 마이너스 25인데 지금 접혀져 올라갔으니까 양수 25가 되겠죠. 그럼 1차 함수 gx는 우선 기울기도 찾아줘야 돼요. 또 f'x도 찾아주는군요. f'x는 미분하니까 2x-1에 x-7에 플러스 x-1 제곱에 끝. 그러면 여기에 x 6을 대입하면 미분계수가 얼마냐면 2 곱하기 5 곱하기 마이너스 1에 5, 25니까 실제는 마이너스 15, 20, 15가 되죠. 플러스 2n 플러스 마이너스 10이니까 15란 얘기는 이때 미분계수 즉 원래 fx일 때 15란 얘기는 여기가 지금 x축 대칭을 시켰으니까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래서 gx는 마이너스 15가 기울기고 x가 6일 때 마이너스 25가 아니라 절대값 f6이니까 25를 지나야겠죠. 25. 이 문제 저기 8반에 잘하는 친구랑 비교했을 때 그 친구도 이 식을 추수했더라고요. 그래서 115. 자, 나왔습니다. fx 나왔고요. 그럼 구하는 답 나왔죠? 그래서 h4는 여기 h8은 4는 대입하니까 얼마죠? 4는 3, 3, 9 마이너스 3의 절대값 씌워주고 h8은 마이너스 120에 플러스 115 맞죠? 그러면 괄호 자 그러면 27에다가 마이너스 5니까 답 22요.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 경우도 봐줘야 됩니다. 두 번째 경우가 안 되는 이유를 이제 설명해 주고 넘어가야겠죠. 두 번째 경우는 아까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3참수 이렇게 접했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접하는 경우 이렇게 접해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렇게 y는 절대값 fx가 그려졌고 오른쪽 여기 이 점에서 이제 1차함수 쭉 이어진다 그러면 y는 gx가 여기서 지금 여기가 5고 여기가 6이란 얘기죠. 6이면 1대2, 2대1 내분점에 의하면 길이니까 이거 3이 되줘야 되죠. 3. 그럼 fx식은 어떻게 나오냐면 3일 때 접하니까 x-3에 접하고 절편이 x-6이거든요. 그러면 f5를 계산해봐요. 2는 4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뭐죠? 마이너스 4죠. 뭐가 문제죠? 마이너스 4는 절대값 씌우면 극대값이 돼야 되는데 극대값이 누구랑 달라요? 30이랑 달라요. 극대값이. 모순이 생기죠? 그래서 나 조건에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래프는 안 돼요. 그러면 답은 20이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어때요?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처음부터 다시 쭉 복귀하고 마치겠습니다. 6번. 자, 핵심 단서는 미분 가능이다. 그리고 추론해야 되고 방정식 길수와 극대값 그 다음에 미분 가능을 위배되지 않게끔 그래프를 찾아야 된다. 이 부분을 추론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추론해서 여기가 아이디어를 잡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고요. 나머지는 직접 계산해서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아이디어 나온 이 구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추론해 줘야 되는 거죠. 짠.
짠, 여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부분 과정을 추론하는 과정이라고 그래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